본격적인 공시메이트 진행에 앞서서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 방법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변형인의 기업 공시 연구소라고 검색하신 후에 입장하시면 되는데요. 공시 관련해서 각종 질문 남겨주시면 제 옆에 계신 변형인 대표님께서 친절하고 빠르게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기업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기업은 일진 머티리얼즈입니다. 일진 머티리얼즈는 1987년 설립돼서 2011년에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2차 전지의 음급집 전체용과 전자회로도 부품인 일렉포일의 제조 및 판매인데요. 일렉포일 산업은 장치 산업인 동시에 상당한 기술력이 요구되는 기술 집약 산업으로 회사는 설립 후에 끊임없는 연구 개발을 통해서 동박을 양산하는 노하우를 지니고 있고요. 지속적인 설비 확충을 통해서 일렉포일 시장에서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종속회사를 통해 일진 머티리얼즈 등 5개사는 소재 사업 부문을 영위하고 일진건설, 일진유니스코 등 8개사는 건설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실적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2021년도 연결기준 매출액은 6,888억 원, 영업이익 699억 원, 당기순이익은 631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대비 28.3%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37.5%, 당기순이익은 47.8% 증가했습니다. 네, 이렇게 기업 정보 알아봤고요. 대표님, 어떤 공시가 있었나요? 네, 바로 어제였습니다. 회사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 미확정 공시를 발표했는데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 공시는 뭐냐면 회사의 어떤 풍문상들, 어떤 소문이나 회사의 어떤 이 보도자료, 뉴스를 보고 이 내용이 공시사항과 관련돼서 직접적인 어떤 공시사항이 있습니까? 라고 좀 공식적으로 좀 물어보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확정, 미확정, 중요사항 없음 또는 사실 무근으로 공시할 수 있는데 회사는 미확정으로 공시를 했습니다.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풍문 또는 보도의 내용입니다. 일진 머티리얼즈 매각 추진 검토 보도에 대한 해명. 서울경제신문에서 발표를 했는데 내용 보겠습니다. 본 공시는 2022년도 5월 24일 서울경제신문에서 보도된 일진 머티리얼즈 매각 추진 관련 기사에 관하여 회사의 최대 주주에게 문의한 결과 당사의 최대 주주는 일부 원매자들에게 대하여 지분 매각 등 다양한 전략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확정된 사항은 없다.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된 시점 또는 1개월 이내에 제공시하겠다. 즉 뭐냐면 일진 머티리얼즈에 대한 어떤 매각 관련된 보도자료가 있었는데 네네. 이에 대해서 한국거래소가 공식적으로 조회 공시를 좀 물어보니까 지금 일부 원매자들에게 이 티저를 좀 발송은 했는데 아직 구체적인 사항들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시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확정된 시점 또는 1개월 이내에 재공시하겠다는 공시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일진그룹에서 잘 나가던 자회사인 일진 머티리얼즈가 매물로 나올 수 있다는 소식이 사실 좀 다소 의아하거든요. 심지어 불과 열흘 전에 유럽 지역에 이제 신규 시장 개척을 목표로 5천억 원 규모의 투자를 한다는 장래 계획까지 발표를 했는데 매각설이라니 좀 쉽게 납득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대표님, 이제 아직은 미확정이라고 공시를 하긴 했지만 네. 만약에 사실이라면 회사 측에서 왜 매각을 결정하는 걸까요? 일단 이 부분이 지금 상당히 의문이에요. 왜 지금 시점에서 회사의 어떤 탄탄한 모멘텀, 이 회사의 어떤 알짜 회사를 갑자기 좀 매각하게 된 어떤 배경에 대해서 좀 주목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와 관련된 어떤 부연 기사들이 좀 많이 부족합니다. 네. 내용도 좀 많이 밝혀진 바는 없는데 사실적으로 좀 보면 이 지배구조와 좀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어떤 전망도 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일진 머티리얼즈는 일진 홀딩스 계열 안에서 건설 사업 부분과 이게 소재 사업 부분 두 사업 부분을 구분이 되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 장남과 차남으로 하여금 이 회사를 계열 분리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사실상 일진 머티리얼즈가 좀 관건인데 지배구조의 어떤 이 중간 선상에서의 어떤 이슈가 좀 부각되지 않았겠냐. 이게 뭐냐면 일진 홀딩스 입장에서는 일진 머티리얼즈의 어떤 지분을 보유하지 않고 있고 양사 간의 접점은 좀 없지만 사실상 좀 독립 경영이 좀 가능해
왔던 회사였기 때문에 사실상 이 회사 매각을 통해서 확보된 자금을 갖고 제2, 제3의 어떤 성장 동력 또는 회사가 추진하고자 하는 어떤 지배구조에 관련된 이슈가 이 교집합 부분, 건설 부분, 소재 부분 선상 안에서 정리를 해야 되는 어떤 매각 물건으로 판단된 것이 아닌가 예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롯데, 포스코, LG, SK 등 이런 좀 쟁쟁한 대기업들이 인수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대표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그럼 가장 유력한 후보는 어딘가요? 네, 서울경제말 보도에서는 사실상 좀 구체적인 좀 내용이 있었어요. 롯데케미칼이 조금 긍정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다라는 어떤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왜냐하면 최근에 이 롯데의 행보가 사실상 이 인수합병에 관련돼서 너무 이 행보가 좀 광폭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 PI 첨단 소재 인수까지 타진하고 있는 이 과정에서 사실상 지금 일진 머티리얼즈의 이 매물은 사실상 이 놓치기 힘든 군침을 흘릴 만한 알짜 회사거든요. 네네. 사업의 어떤 이 선상, SK케미칼의 향후 추진 관점에서도 오히려 사업 시너지 관점에서는 PI 첨단 소재보다 일진 머티리얼즈가 좀 더 우위에 좀 있지 않겠는가. 예상외의 물건이 갑자기 시장에 좀 나오게 됨으로써 사실상 이 관심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전망들은 좀 나오고 있어요. 만약에 일진 머티리얼즈의 인수 방향으로 선회를 했다면 PI 첨단 소재의 인수에서는 어떤 발을 좀 뺄 가능성이 크다라는 어떤 구체적인 전망도 좀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는 SK, 포스코 그리고 LG도 인수 대상 후보로 좀 거론되고 있는데, LG와 SK는 지금 배터리 완제품을 좀 만들고 있는 회사죠. 네네. 관련해서는 이 소재사까지 모두 보유하고 있는 SK 입장에서는 SKC를 통해서 또는 이 종속회사인 SK 넥실리스를 통해서 동박을 이미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진 머티리얼즈의 어떤 인수 이후에 시장 점유율을 좀 더 크게 키워갈 수 있는 어떤 이점이 있는 반면, 그리고 LG의 경우에는 배터리 소재 사업 부분을 좀 더 역량 강화할 수 있는 어떤 좋은 기회로도 좀 작용될 수 있는 점, 그리고 포스코의 경우에도 지금 양극재 그리고 음극재 전체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네. 이 캐파 부분에서 동박 소재는 사실은 놓치기 힘든, 즉 이 배터리 사업 부분을 추진하고 있는 이 대기업군들이 사실은 이 동박이라는 핵심 소재를 사실 군침이 좀 흘릴만 한 어떤 소재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 부분에 어떤 관심도가 좀 더 집중되지 않겠는가 판단해 봅니다. 네, 이렇게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어떤 기업이 인수를 하더라도 좀 전망은 좋아 보이는데, 이렇게 대기업의 투자와 지원 체계가 마련된다면 앞으로 더 큰 성장 예상할 수 있겠죠? 네, 그렇죠. 지금 내용을 잠깐 보면 지금 매출 또는 수주상 먼저 이 주요 제품 서비스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진 머티리얼즈의 이 사업 부분은 소재 부분과 건설 부분으로 좀 나눠지는데, 전체 최근 매출액이 1,072억 원이 일렉포일 동박 사업 부분에 나왔고요. 492억 원이 건설 부분에서 나왔고, 이 조정 부분을 좀 빼도록 하겠습니다. 동박 생산 부분이 4,013억 그리고 5,533억 1,002억 원으로 지금 점진적으로 좀 떨어지고 있는데, 이건 1분기 요건입니다. 근데 2020년도와 2021년도에 이 동박 소재 매출 신장 효과가 이미 크다는 점, 그리고 사실상 올해 1분기도 지난 2021년도를 초과할 수 있는 매출액이 좀 기대가 된다는 점에서는 지금 이 매물이 시장에 좀 나온 것들이 좀 정확하다면, 사실상 원매자 입장에서는 매가만 충족이 좀 된다면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관건이 아닌가 좀 예상을 해보고요. 실적적인 측면에서도 이미 동박은 생산 캐파 확장에 따라서 오히려 확대될 수 있는 역량의 관점에서도 충분한 또 메리트가 있는 회사가 아닌가 판단해 봅니다. 네, 이 대기업의 탄탄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인수자로 인한 그런 투자 확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살펴보면은 해외 공장 증설에도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렇다면 향후 실적 상향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5월 13일자 공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13일 날 회사가 장내 사업 경영 계획에 대해서 공정 공시를 좀 발표했는데, 이게 뭐냐면 앞으로 우리 회사가 이러이러한 사업 부분을 추진하고 있고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공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동정보는 장내 계획 사항으로 향후에 변경될 수 있다. 장내 계획의 사항입니다. 유럽 지역에 신규 시장을 개척하고 사업의 투자 계획을 수립했다는 겁니다. 목적은 유럽 지역의 일렉포일 동박입니다. 유럽 지역 동박 사업 투자 계획 공유를 통한 투자자의 이해를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 및 추진 일정입니다. 유럽 지역 내에서
동박 사업의 투자 계획을 수립했고요. 사업 추진 계획은요. 스페인의 해외 현지 법인을 통해서 동박 사업의 글로벌 MS를 확대하겠다. 유럽 지역 내에서 10만 톤 계획으로 1단계 투자 금액은 약 5천억을 투자할 예정이고 연간 2만 5천 톤의 동박 생산 능력을 확충할 계획이다. 투자 활동 기간은 2024년도까지 5천억을 총 투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기대 효과는요. 신규 시장 개척을 통해서 미래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지금 5월 17일 날 회사가 정보 제공을 했는데 뭐냐면 2024년도까지 5천억 원을 투입해서 스페인에 연간 2만 5천 톤 캐파의 동박 생산 시설을 확충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 미국도 있고 여러 나라도 있는데 하필 왜 스페인이냐? 네. 의문이 있을 수밖에 없죠. 스페인이 유럽 내에서 아주 중요한 이 허브입니다. 폭스바겐 그룹이 전기차 허브로 스페인을 낙점했어요. 이에 따라서 막대한 투자가 폭스바겐이 사실상 이 스페인 이 자국에 많은 투자를 좀 단행하고 있거든요. 이에 따라서 이 납품 관련된 어떤 이 캐파, 실적의 어떤 수요 예측 부분에서 이 스페인 시장을 좀 공략하는 것이 사실상 이 성장 관점에서의 어떤 이해관계가 좀 맞았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회사는 지금 유럽 지역 이외에 아직 확정된 어떤 투자 금액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미국, 북미 시장의 어떤 이 투자 계획도 연내에는 수립하겠다라고 좀 밝혔기 때문에 최근에 현대차의 행보가 사실상 이 미국을 거점으로 해서 대규모 전기차 시장을 좀 공략한다는 관점에서 완성차 시장이 들어오고요. 배터리 시장이 이미 북미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소재 회사의 투자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즉 허브는 미국과 유럽 시장을 좀 맹점으로 해서 소재사의 어떤 캐파는 이어지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네, 이렇게 일진 머티리얼즈 해외 증설 투자로 인해서 좀 긍정적으로 전망이 기대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제 주가 현재 11%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 대표님 그럼 대응과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좋을까요? 네, 오늘 83,400원 차트 좀 잠깐 보면요. 11.18% 좀 하락하고 있는데 자, 그럼 저는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한 의문이 있어요. 아니, 오늘 일단 이 회사의 어떤 매각이 결정이 됐다고 해서 이게 모멘텀이 훼손된 것인가? 사업의 중요 모멘텀이 된다는 이 관점이라는 거죠. 오히려 저는 일진그룹에서 제2의 이 대기업이나 SK, LG, 포스코 또는 롯데그룹으로서의 어떤 계열 편입이 된다는 것이 오히려 저는 더 긍정적인 효과를 좀 보고 있거든요. 대규모 투자를 수반해야 되는 이 시점에서 지금 5천억 원 규모의 스페인 지역의 어떤 동박 생산 공장 확충과 지금 미국 시장의 어떤 투자를 확대해 나가는 어떤 방점에서는 대규모 투자 그리고 대규모 재원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자금력이 탄탄한 기업으로서의 어떤 인수는 분명 좀 호재로 좀 작용될 수 있는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11.18% 주가 좀 급락하고 있는데 네네. 사실상 다소 인위적인 하락의 흐름이 아닌가 좀 예상해봐요. 지금 사실상 이 투자 이후의 캐파 부분은 선행돼서 투자된 어떤 부분들에 대한 손익 이 감소 요인은 좀 있겠지만 2023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투자 이후에 양산 확정된 물량들이 좀 납품된 관점. 연간 지금 한 13만 톤 규모의 이 동박 생산 시설까지 꿈꾸고 있는 일진 머티리얼즈 입장에서는 중장기관점에서 오히려 낙폭화되고 가는 매수하기 좋은 바겐 세일이 아닌가 좀 판단을 해보고요. 자,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보유자 관점에서 역량은 81,000원 이탈되지 않는다면 보유 의견을 좀 제시해드리고 매수하기 좋은 구간 81,000원에서 85,000원, 81,000원에서 85,000원 구간 포트 비중 5%의 분할 매수 의견을 좀 제시해드리고요. 81,000원이 이탈된다면 자, 보유자 관점에서도 매도 의견은 아닙니다. 네. 75,000원에서 81,000원, 75,000원에서 81,000원 추가 포트 비중 10%의 분할 매수 의견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일진 머티리얼즈 일단 보유자 관점에서는 81,00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보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하기 좋은 구간은 81,000원에서 85,000원까지 포트 비중 5%의 분할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이제 81,000원이 이탈된다면 75,000원에서 81,000원까지 10% 추가 매수 의견도 주셨고요. 오늘의 하락분은 좀 인위적인 하락으로 보인다. 대규모 투자가 수반된다는 관점은 전망이 좋은 것이기 때문에 이 점 잘 살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첫 번째 기업 일진 머티리얼즈 알아봤고요. 두 번째 기업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기업은 PCL입니다. PCL은 2008년 2월 설립돼서 2017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면역 진단용 체외 진단 의료기기의 개발, 제조 및 판매인데요. 고민감도, 저비용, 고효율 다중 진단 플랫폼 기술을 바탕으로 혈액 선별 진단 제품과 현장 진단 제품 개발 및 공급, 플랫폼 서비스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면역 진단 분야에서 3차원 SG-캡 고민감도 원천 기술을 바탕으로 세계 최초로 고위험군 바이러스 혈액 스크리닝 다중 면역 진단 제품의 상용화에 성공한 바 있고요. 코로나19 감염증, 인플루엔자, 자가 면역 등을 진단하는 여러 진단 키트와 분석기기, 반려동물의 질병을 진단하는 키트 등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제품은 혈액 선별용 다중 진단 제품, 현장 신속 진단 제품, 코로나19 진단 제품, 플랫폼 기술 서비스 등의 4가지 분야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최근 실적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2021년도 개별 기준 매출액은 455억 원, 영업 손실 174억 원, 당기 순손실은 382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매출액은 전년 대비 15.2% 감소했고 영업 손실과 당기 순손실을 기록하면서 적자 전환했습니다. 회사는 판가 하락과 비용 증가로 인한 영업이익이 감소했고 전환사채 평가 손실 반영으로 손익이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기업 정보 알아봤고요. 대표님, 어떤 공시 확인해 볼까요? 네, 바로 어제였습니다. PCL 기타 경영상을 통해서 코로나19 타액 자가 검사 키트의 대만 식약처 허가 소식을 좀 전해왔는데 공시 살펴보겠습니다. 기타 경영사항입니다. 제목입니다. 코로나19 타액 자가 검사 키트 대만 식약처 허가. 승인 기관은요 대만의 식약처입니다. 사용 목적입니다. 코로나19 감염 의심 환자의 신속한 항원 검사를 목적으로 하며 타액을 채취해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유전자를 정성 검출하여 감염 여부의 확인에 도움을 주는 체외 진단 의료기기인데 지금 정식 품목은 PCL 셀프 테스트 코비드 19이죠. 에이지라고 좀 불리는데 지금 내용이 뭐냐면 대만 식약처의 코로나19 진단 키트의 허가를 듣겠다는 겁니다. 네네. 그런데 이 방식이 기존 방식과 좀 차이가 있죠. 바로 타액을 채취해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유전자를 검출한다는 것인데 지금 우리가 통상적으로 좀 알고 있는 진단 키트는 이 비강에 좀 깊숙이 그렇죠. 좀 찔러 넣고 이걸 용액에 용해서 시약 검사기에 판독을 해서 이 가부를 우리가 좀 판단하잖아요. 네네. 이거는 말 그대로 침이죠. 침을 용액에 섞어서 진단 시약을 통해서 이 가부 확진의 어떤 여부를 판단하는 어떤 자 그래서 이게 새로운 이 형태의 자가검사 키트인데 일단 이 캐나다의 어떤 승인 이후에 회사는 대만 식약처에도 최종 시판 허가를 좀 듣겠다는 공시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타액 진단 키트로는 국내 최초로 허가에 성공한 PCL인데요. 그렇다면 다른 진단 키트 업체들과 좀 비교했을 때 경쟁력 부문에서는 우위를 선점할 수 있겠죠? 네, 이게 참 우리 앵커님께서는 이게 개인적으로 좀 판단할 때는 어떨까요? 저는 만약에 지금 오미크론이 확산세에 있었다. 네네. 이게 수시로 이걸 검치 채취를 매일 해야 되는 어떤 상황들 또는 우리가 해외 여행이라든지 뭐 해외 비즈니스 차 방문하기 위해서 요즘 이 신속 항원 검사를 좀 하거나 뭐 이 PCR 검사를 좀 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게 비강을 좀 깊숙이 놓으면 굉장히 불쾌하고 그렇죠. 아프고 뭐 불편해요. 통증도 수반하고 하는데 이게 민감도 부분에서도 91%가 좀 초과하는 거의 지금 현재 시판되고 있는 이 자가 진단 키트와 민감도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뭐 극명한 차이가 없다고 좀 밝혀졌기 때문에 이게 타액을 통해서 바로 검사가 좀 된다면 오히려 저는 획기적인 어떤 진단 키트의 어떤 고도화가 아닌가 좀 예상을 해보는데 다만 이게 실적의 어떤 반영 효과가 좀 있을까에 대한 어떤 의문입니다. 만약에 2021년도 4분기 또는 2022년도 1분기 오미크론 확산세가 좀 거쳤던 뭐 1월부터 2월, 3월까지 이게 만약에 유통이 됐다면 막대한 이 획기적인 어떤 이 진단 키트 판매는 충분히 시장에서 그렇죠. 좀 통했을 것이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는데 국내 사정의 경우에는 사실은 이 코로나가 일상으로 좀 전환이 되면서
최근에 확진자 수도 좀 10,000명대 이하로 감소가 좀 되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이 대만 쪽은 오히려 확진자가 지금 하루에 한 8만 명대로 계속 증가가 좀 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캐나다의 어떤 이 감소 효과도 좀 미비하기 때문에 해외 시장을 좀 더 이 타겟으로 한다면 가격의 경쟁력을 좀 더 확보해 나간다면 해외 시장이 좀 통하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보는데 이미 그래도 좀 이 시인점 시간상에서는 사실상 이 성수기를 좀 지나진 않았나. 이 호황기를 좀 살짝 비껴나간 이런 상황들은 좀 맞지만 PCR 아무튼 획기적인 검사 자가 검사 키트를 통해서 1분기 이후 즉 2분기 실적의 어떤 반영 여부가 좀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궁금한 상황입니다. 네, 일단 뭐 획기적인 진단 키트의 고도화는 맞지만 실적 반영 효과가 있을지 좀 의문인데요. 대표님, 그럼 지난해 적자였는데 이 턴어라운드는 무엇로 해야 될까요? 네, 지금 1분기 실적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결 포괄 소비님께서 잠깐 보면 지난 1분기죠. 지난 1분기 매출액은 118억을 기록했는데 올해 1분기는 184억을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은 39억을 기록했고요. 당기 순이익은 67억을 좀 기록하면서 흑자 전환을 했어요. 지난 1분기 대비 164억 원의 이 대규모 손실을 좀 초래했던 것에 비해서 1분기 흑자를 좀 전환했는데 PCL의 경우에서는 저희가 2020년도 바로 이 시간이었어요. 저희가 더머니에서도 언급을 해드렸던 네네. 종목. 그리고 PCL 뭐 제 기억대 4만 원대 지속적인 어떤 관심 괜찮다. 이 회사가 코로나19의 어떤 진단 시작 이외에 이 질병의 진단이라든가 암을 진단할 수 있는 이 시약 기술의 어떤 이 고도화에 대해서는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언급을 좀 드렸기 때문에 막대한 손실 부분은 사실상 이게 영업 활동으로 기인된 것이 아니라 대규모 투자가 선행돼서 연구 개발비의 어떤 증가로 인해서 사실상 이 손실을 좀 초래했던 건데 올해 1분기 어찌됐든 67억 원의 손익견점에서는 어떤 전환이 좀 됐죠. 지금 당기 순이익도 67억 원의 어떤 기록을 좀 통해서 회사 흑자 전환을 좀 이뤄냈는데 지금 1분기에 사실상 이 PCL이 타액 검사 검진 키트의 어떤 출시가 좀 지연이 됐어요. 네. 국내 시판 허가가 1분기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 기조 효과가 2분기에 본격적으로 좀 반영되지 않을까. 즉 수출 규모가 좀 확대가 되고요. 해외 시판 허가를 시판 허가 이후에 오히려 수주량의 어떤 증가폭이 좀 중요한 모멘텀이 아닌가 예상해 봅니다. 네, 좋습니다. 대표님, 그럼 이어서 아직 코로나19가 완전히 이제 종식된 것은 아니지만 코로나19뿐만이 아니라 다른 진단키트 개발에도 좀 힘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코로나19 외에 다른 진단 제품 사업의 상황은 어떤지도 한번 짚어봐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 관점은 사실상 이 타 진단키트 이후에 즉 엔더믹 이후에 진단키트의 어떤 사업 부분은 어떻게 변화가 되는가. 자, 이 부분도 매우 중요한데 자, 이 회사는 이전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감사 보고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회사 연결 재무제표 기준에 감사기는 적정 의견을 받았습니다. 계속 기업 존속 불확실성의 사유에는 해당이 안 되고 있고요. 존속 불확실성의 기재 여부도 해당이 없는데 지금 현재 이 PCL의 경우에 투자 환기 종목이 좀 지정이 됐었죠. 바로 이 내부회계 관리제도 검토 의견의 비적정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는 투자주의 환기 종목이 좀 지정이 됐다는 겁니다. 2022년도에 이 내부 통제를 다시금 재정립해야 되는 어떤 숙제를 안게 된 셈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투자주의 환기 종목을 탈피하는 것이 1차적인 어떤 과제로 보여지고요. 네. 두 번째, 지금 사실상 이 오미크론의 확산세 이후에 각국의 엔더믹 선언 이후에 사실상 이 진단 시약이 어떻게 좀 변모할 것인가. 과연 이 수요량은 크게 감소될 수밖에 없어요. 점진적으로 이 확진자 수가 좀 감소될 경우에 이 생산, 실적 요인은 좀 감소될 수밖에 없는 요인은 맞는데 지금 PCL의 경우에는 자, 이 사업 부분에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 체외 진단 의료기기 면역 진단 분야에서 3차원 SG-캡 고민 감도 다중 진단의 원천 기술을 개발해서 혈액을 선별하고요. 그리고 POCT 제품의 개발 및 공급, 플랫폼 서비스 사업에 주력하고 있는 체외 진단 전문 기업이다. 우리가 알려진 것처럼 이 회사는 코로나19 진단 키트의 후발주자가 아니라 이미 이 회사는 면역 진단 분야에서 이 혈액을 바탕으로 질병을 예측하는 기술을 갖고 있었습니다. 회사는
세계 최초로 고위험군의 바이러스인 혈액 스크리닝 이 다중면역 진단 제품을 상용화 성공했고요. 이로 인해서 지금 고위험군의 감염병, 그리고 암, 코로나19 감염증, 인플루엔자, 자가 면역 등을 진단할 수 있는 여러 진단 키트야 이 분석기기, 그리고 반려동물의 질병을 진단하는 키트의 기기 등을 이미 제조 및 판매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회사는 이 코로나19 이 수요, 즉 엔데믹 선언 이후에 진단 키트의 어떤 매출 감소 요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고도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암이라든가 고위험군의 어떤 감염병을 예측할 수 있는 진단 시약으로서 사업은 충분히 좀 성장할 수 있지 않나 판단해 봅니다. 네, 이렇게 PCL 사업의 성장성은 충분하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일단 해결해야 될 과제가 1차적으로는 내부 통제 시스템의 그런 재정비 필요, 그리고 2차적으로는 진단 시약의 변모 상황에 좀 대응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주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주가가 작년에 5월 고점을 찍고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대표님, 그럼 끝으로 투자 전략 제시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네, 오늘 PCL 주가 좀 보면 0.78% 하락한 25,500원대인데 지금 사실상 2020년도 기점과 지금 현재 기점을 보면 이 주가의 차이가 좀 극명합니다. 네네. 4만 원대 형성됐던 이 주가가 사실상 이 진단키트 기대감 반영되면서 지난해 5월 78,500원까지 신고가 좀 갱신되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는 뭐 사실은 보면 주가가 추세적으로 좀 저점의 하단 부분까지 좀 내려와 있다는 겁니다. 최근 3월에 주가 하락을 주도했던 이 이유는요, 투자주의 환기. 자, 투자주의 환기 이슈가 부각되면서 오히려 주가 저점 형성이 좀 있었고 5월 6일 24,200원까지 주가 저점 형성을 좀 했지만 최근에 다시금 이 타액 진단 이 키트의 이 시판허가 모멘텀이 좀 부각이 되면서 주가 좀 반등해주는 흐름을 좀 갖고 있지만 예상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상 이 오미크론이 확산됐을 때 출시가 되었다면 많은 실적을 좀 수반할 수 있는 성장 그렇죠. 동력으로 좀 작용될 수 있었는데 그렇다면 이게 여기서 끝난 것인가? 저는 그건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금 1차적인 어떤 엔데믹 선언 국가가 좀 많지는 않다는 점, 그리고 동남아시아 시장 가격 경쟁력을 수반한다면 충분히 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 진단 시장의 매출 부분은 확보될 수 있다는 점이 좀 중요한 모멘텀이 아닌가 좀 판단해 봅니다. 반기 실적이 전 개인적으로 좀 궁금해지는데 이러한 영양 효과가 사실상 이 다음 주부터 국내에서도 이 편의점에서 이제 판매를 한다고 네. 하니까 이런 기저 효과가 판가로 좀 이어질 수 있다면 저는 2분기 실적의 어떤 증감 추이를 보고 매수하는 것이 좀 좋지 않겠는가 좀 판단해 보는데 현재는 이 회사의 어떤 투자주의 환기 종목으로서 우려감을 갖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네네. 보유자 관점에서 의견 24,800원, 24,80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보유 의견을 좀 제시해드리고 추세적으로는 지금 매수하기 좋은 애 저점 구간 맞아요. 24,500원에서 28,000원, 24,500원에서 28,000원 구간, 현재 구간은 매수하기 좋은 구간, 포트비중 5%의 분할 매수 의견 좀 제시해드리는데 지금 이 선행된 수반 요건은 딱 하나입니다. 2분기 실적의 큰 폭의 성장률을 수반할 것 또는 2022년도에 투자주의 환기 종목의 탈피가 유력할 것이라는 어떤 전제를 수반한다는 점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PCL 일단 보유자 관점에서는 24,80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보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하기 좋은 구간은 24,500원에서 28,000원까지 포트 비중 5%의 분할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2분기 실적을 확인 후에 매수하는 것도 늦지 않을 것 같고요. 가격 경쟁력을 내세운다면 그래도 충분히 실적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해 주셨습니다. 그럼 오늘의 마지막 기업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기업은 SK이노베이션입니다. SK이노베이션은 2007년 7월 SK가 석유, 화학 및 윤활유 제품의 생산, 판매 등을 영위할 분할 신설 법인인 동사를 인적 분할함으로써 설립됐고 유가 증권 시장에 분할 상장했습니다. 2009년 10월 윤활유 사업 부문을 2011년 1월 석유 및 화학 사업 부문을 각각 물적 분할한 바 있습니다. 회사는 자원 개발부터 에너지 판매에 이르는 통합 밸류체인을 기반으로 휘발유, 경유 등의 원료와 친환경 윤활유와 아스팔트 및 기초화학 제품, 화학 용제, 친환경 플라스틱 등을 생산하여 국내외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50년간 축적해온 기술력을 바탕으로 전기차 배터리 및 분리막 등의 첨단 소재 산업의 육성을 통해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최근 실적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2021년도 연결 기준 매출액은 46조 8,429억 원, 영업이익 1조 7,541억 원을 기록했고요. 당기순이익은 5,01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회사는 제품 마진 상승 등에 따른 수익성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기업 정보 알아봤고요. 대표님, 어떤 공시 확인해 볼까요? 네, 바로 어제였습니다. 회사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의 취득 결정을 발표했는데 종속회사의 주요 경영사항 신고사항입니다.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행회사는 SK에너지입니다. SK에너지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서 모회사인 SK이노베이션이 공시를 한 건데 내용 하단 보면 이 발행회사는 에너지솔루션 홀딩스입니다. 아직 명칭은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국적은 미국이고 대표자 선임 예정입니다. 회사와의 이 관계는 자회사입니다. 취득 금액은 1,269억 원입니다. 자기 자본의 3.2%에 해당되는 금액이고요. 취득 방법은 현금 취득입니다. 취득 목적입니다. 미국 내 에너지 솔루션 사업 투자를 위한 투자법인을 설립한다는 뜻이고 하단 내용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판단 사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계 내용은 신규 설립 예정인 에너지 솔루션 홀딩스에 대해서 당사의 출자 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발행회사는 신규 설립 예정 회사로 상기 1항의 발행회사의 자본금, 발행 주식 총수 그리고 발행회사의 요약, 재무사항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상기 2항 취득 금액은 SK에너지의 출자 금액을 외화를 원화로 환산된 금액이다. 1달러당 1269.5원을 좀 적용했다는 뜻입니다. 상기 자기자본은 최근 2021년도 말 연결 재무제표 기준이다. 6번입니다. 출자 시기, 시기별 출자 금액 등의 결정은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실행에 관한 일체 권한은 대표이사 그리고 대표이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위임할 예정입니다. SK에너지는 지주회사인 SK이노베이션의 주요 자회사로 최근 사업년도 말 기준에 자산 총액 비중은 SK이노베이션의 21.3%에 해당된다. 자, 참고사항까지 좀 읽어봤는데 뭐냐면 SK이노베이션의 자회사입니다. SK이노베이션의 자회사 SK에너지를 통해서 미국 법인의 에너지 솔루션 홀딩스라는 이 회사를 설립해서 미국 시장을 본격화하겠다. 전체 투자 금액이 1,269억이고요. 지분 50%를 좀 취득하는 내용을 좀 골자로 해서 지금 초기 출자를 통해서 신설 법인을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관련돼서는 아직 확정된 내용들이 좀 없기 때문에 추후에 확정되면 이 자본 금액이라든가 이 발행 주식에 대한 어떤 개요 부분은 변경될 가능성이 좀 있다는 공시가 되겠습니다. 네, SK에너지가 에너지 솔루션 투자법인에 출자한다는 공시 살펴봤는데요. 구체적으로 일단 정해진 것은 없다라고 했는데 예상해 보신다면 대표님, 정유 사업과 배터리 사업 중에 좀 어느 쪽으로 진행이 돼야 맞다고 보세요? 지금 미국 시장의 어떤 투자 캐파 확대의 어떤 사항들을 보면 지금 SK 에너지 부분이면 이 정유 쪽이라고 좀 판단될 수 있는데 저는 이게 지금 아직 언론에서 나와 있는 내용들은 아니지만 좀 배터리 쪽에 어떤 유관 업무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해 보고 있거든요. 이미 지금 SK가 미국 시장의 배터리 회사의 어떤 이 판단 부분도 있는데 저는 이게 자회사를 통해서 투자 요건들이 좀 분리가 되는 어떤 개념이라면 SK에너지 즉 정유 부분에 대한 어떤 투자도 가셔야 될 수 있겠지만 글쎄요 아직 뭐 언론을 통해서 좀 밝혀진 어떤 구체적인 사항들이 없기 때문에 네. 저는 조심스럽지만 좀 배터리 부분이 좀 맞지 않겠는가 예상을 해보고 있었습니다. 네, 일단 대표님께서는 배터리 쪽에 유관 업무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그럼 사업 부문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유 산업을 보면 정제 마진 강세와 또 유가 상승에 따라서 호실적을 기록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실적 기조 잘 유지해갈 수 있을까요? 네, 최근 실적을 좀 보면 2021년도 기준에서는 지금 매출 포지션 부분이 석유화학 63%가 좀 있었고요. 네네. 화학사업 부분이 20%, 윤활유가 7%, 배터리 사업 부분이 6%, 그리고 소재, 석유 개발, 기타 사업이 4%로 좀 구분이 좀 됐었는데 지금 이 매출 포지션을 보면 배터리 사업 부분의 1분기 매출액이 지금 1조 2,623억을 좀 기록을 했는데 이게 2019년도 대비해서는 지금 6,903억 원에 좀 불과했다는 점입니다. 점진적으로 배터리 매출액은 점진적으로 우상향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영업손익 관점에서는 지금 나와 있는 부분들의 어떤 영업 감소 요인이 좀 나와 있지는 않아요. 지금 SK도 이게
각 사별로 종속회사의 관점으로 전체 내용들이 좀 나와 있는데 자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지금 SK온 그리고 SK에너지 개별 회사 기준으로 좀 나눠서 나와 있기 때문에 네네. 이걸 전체로 좀 보고 설명을 드리기에는 좀 시간이 좀 소요될 것 같고요. 연결 지점표 잠깐 보도록 할까요? 네. 자, 내용을 보겠습니다. 회사 지금 매출의 1분기 누적치는요. 16조 2,615억을 좀 기록했고요. 전년 동기는 9조 4,004억을 좀 기록했는데 불과해서 매출액은 좀 크게 신장된 것으로 좀 보고 있지만 개별 손익 관점에서 회사가 밝히는 이 공정공시 자료를 좀 보면 정유 사업의 어떤 정제 마진 호조로 인해서 실적은 크게 상승했지만 이 오히려 배터리 부분에서는 이 1,000억 원대 영업 손실을 좀 기록했다. 자, 이게 뭐냐면 이 회사의 지금 최대 지금 매출 추정치는 크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정유 사업 고유가 기조로 인한 정제 마진의 어떤 수요 부분이 반영된 것이다. 즉 배터리 사업 부분의 어떤 흑자 전환 부분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상황들을 좀 내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정유 산업의 호조로 좀 실적 상승을 했지만 배터리 부분에 좀 우려가 남아 있는 상황이거든요. 대표님, 그럼 이 배터리 부분에서 이 적자가 좀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네, 일단은 이 시장 예측치는 2022년도에는 흑자 전환을 할 것이다. 네. 배터리 사업 부분도 이 안정적인 흑자 기조를 좀 유지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좀 나왔는데 작년 4분기까지만 해도 이 비철 금속 가격이 비교적 좀 안정적이었는데 올해 1분기부터 사실 이 비철 금속의 어떤 가격이 크게 좀 급등을 하면서 이게 가격 급등 요인을 바로바로 판가에 좀 전이시킬 수 있는 요인은 아닙니다. 이 조정 관점에서는 이 산입 여부가 좀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1분기, 2분기 기조까지는 사실상 흑자 전환 좀 어렵지 않겠는가라는 어떤 관건들이 좀 나오고 있고 이게 판가 부분에서 2분기에 오히려 판가 전이 이후에 가격 안정세가 좀 가시화가 된다면 3분기 기점에서는 이 배터리 사업 부분도 흑자 전환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데 최근에 다시금 이 비철 금속 가격이 좀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어떤 상황들이 아닌가 예상해 봅니다. 네, 아무래도 가격 급등에 이제 판가에 바로 적용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2분기에는 흑자 전환이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대표님, 그럼 끝으로 이제 대응과 투자 전략까지 부탁드릴게요. 네, 사상 최대의 이 정제 마진을 통해서 이 매출의 고공행진을 좀 펼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크게 좀 개선되고 있는데 관건은 SK 이노베이션의 이 배터리 사업 부분의 어떤 선의 부분, 확장세를 어떻게 좀 가져갈 것인가 이걸 너무 조급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대규모 투자를 수반했기 때문에 관련된 비용들은 모두 비용화, 즉 영업손익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요인이에요. 중장기 관점 2023년도, 2024년도를 기점으로 한다면 충분한 흑자 전환,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한다는 점이 어떤 매수의 어떤 포인트가 아닌가 좀 예상해보고 매수하기 좋은 구간입니다. 지금 낙폭 과대 구간까지 좀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매수하기 좋은 구간은 전 19만 원에서 21만 원, 19만 원에서 21만 원 구간 포트 비중 5%의 분할 매수 의견을 좀 제시해드리고요. 만약에 19만 원이 이탈된다면 17만 원에서 19만 원 구간은 적극적인 매수 구간 포트 비중 추가 10%의 분할 매수 의견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SK 이노베이션 매수하기 좋은 구간 19만 원에서 21만 원까지 포트 비중 5%의 분할 매수 의견 주셨고요. 적극적인 매수 구간은 17만 원에서 19만 원까지 포트 비중 10%의 적극적인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